요즘요 정치권의 이분이 거의 진짜 제일 핫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와 체력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진짜 오늘은요 어디에도 번쩍 나타났을까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그리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덕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참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덕보잡들 때문에 싫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백성문 변호사님 쓴소리를 진짜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의말로 소위 말하는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서 하고 싶지 않다. 듣보잡이 누굴까요? 센 발언이에요. 진짜.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얘기하는 게 그 요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과 좀 이렇게 소위 뭐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들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여겨지는 좀 뭐 원외 인사들, 뭐 지도부에 있는 몇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말하면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 지도부 체제 자체가 통째로 다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체제 유지하면서 가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 나서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 이 당에서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 당의 풍토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도 들러리 쓰고 싶은 생각 없어서 나도 안 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 사람 이름 석자가 갑툭튀했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덕보잡 애들인데 안 들어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이준석이 창당하면 김기현의 이준석이 먹잇감입니다. 두고 보세요. 센 발언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진짜 센 발언 다 토해냈어요 지금. 제가 뭐 재인용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태를 만든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했다. 죽은 글씨를 씌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언이 거친가 봤더니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에서 처음에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주선 전 대표가 그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당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반수생이다. 학교를 다닐지 말지를 자유 결정 못하고 있냐는 식으로 비꼬아서 굉장히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도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를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네.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노원병 나오면 떨어지지만 난 대구시장 나가면 당선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 비판적 의견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무 여사님. 하나 확실한 건 홍준표 시장이 언론을 잘 알아요. 제가 모르게 몰라 내일 조간에 일제히 오늘 했던 뭐 주요 표현들 있잖아요. 먹잇감, 듣보잡. 아마 굵은 글씨로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듣보잡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기사적으로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데 혁신위원장 혼자 왔다 갔다 뭐 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듣보잡 얘기 나오고 아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 김기현 지금 대표가 먹잇감이 된다. 아우, 진짜 육센 먹잇감이 된다는 건 먹잇감이 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라는 뜻이잖아요. 아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독설을 쏟아내는 건 네. 일단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나 변경이 없으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저렇게 열심히 해도 이준석 대표는 나갈 거고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다음 총선에서 곤란을 겪을 거고 그런데 안 나가겠냐 나가지. 그 얘기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지금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말고 지도부나 다 그만두게 하세요. 약간 이 얘기를 좀 쏟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이 홍준표 시장과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 만남 과정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는 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란 쪽으로 지금 무게가 막 쏠리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디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혹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대구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노원에서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얼굴을 비추는 곳을 보니까 노원보다는 대구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 얼마 전에는 대구 치맥 축제에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네네. 그때 찍힌 사진을 두고 일각에서는 저 사진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또 최근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만약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뭔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구를 향한 어떤 정치적인 의견,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요, 손정희 변호사님 굳이 역학적으로 한번 끼워 맞춰 보면 이준석 신당 바람을 무시 못하니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장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을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가 누가 보니까 우리 누나 동생 같대요. 혹시 이 바람 차단하려고는 목적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견제하는 그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대구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보수에 이준석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필요치 않다, 오히려 분열을 주장한다는 사람이 보수 내부에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보수의 중심인 대구에 가서 확실하게 나의 젊은 피, 나의 어떤 개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세력을 다져내고 그 세력을 통해서 차기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를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아예 대구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신당을 할지 본인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보수의 어떤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라고 보입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 정치권 시기에 특히 총선 시기가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앞으로 굉장히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